이번 파트에서는 새로운 지구의 뼈대를 이루는 메타버스의 인프라 편입니다. 먼저 인프라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줄임말로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자주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도로 따위의 산업 기반을 뜻하는 단어로만 사용되다가 점점 단어의 의미는 영역을 확장해서 학교, 병원 등을 의미하는 생활 기반을 포용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는 단어로서 주로 사회적 생산이나 경제 활동의 토대를 형성하는 사업의 기초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의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메타버스의 구조를 순서대로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한 가상세계를 예로 들겠습니다. 가상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3D 엔진을 통해서 디지털 그래픽을 제작하는 일이 필수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정보 처리 트래픽량이 엄청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빠른 통신망이 필요한데요. 이 통신망을 주로 3G, 4G와 같은 단어로 부릅니다. 흔히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6G 통신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I를 활용한 통신기술로 불리는 6G가 보급되면 도시 전체를 3차원 가상 공간에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6G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한 삼성전자의 발표에 따르면 6G 네트워크는 빠르면 2028년쯤 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발전하는 통신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바로 인공위성 기술입니다. 내비게이션, 인터넷 통신, 기상 관측, GPS 등이 바로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술로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통신위성 전장에 뛰어든 기업들을 보면은요, 일단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X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지구 궤도의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프 베이조스는 위성이 아주 민감한데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인 AWS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서버는 향후 6G 네트워크와 함께 모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서버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세 기업이 크게 각축을 벌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인프라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특히 이동통신 3사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저물 것을 대비해 SK텔레콤, KT, LG U+, 이 세 회사는 단순 통신 단말 기업을 벗어나 클라우드와 AI 분야로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타버스의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술을 갈고 닦는지 알아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기업은 메타버스의 3D 엔진을 다루는 유니티와 에픽 게임즈입니다. 유니티는 2020년 9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시간 3차원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3D 엔진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들이 제공하는 3D 엔진은 주로 모바일 게임 개발에 사용되고 인디게임 개발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 엔진 플랫폼입니다. 초기 가벼운 게임 개발 엔진을 시작으로 유니티는 그 영역을 점차 늘려가며 모든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는데요.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게임 엔진 솔루션뿐 아니라 자동차 제조, 설계와 건축, AR 구현 솔루션, 교육기술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획일화된 엔진이 아닌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기에 향후 여러 산업군에서 러브콜을 받을 확률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니티와 시장을 양분한 기업이 있죠.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은 유니티의 최대 경쟁사로서 3D 엔진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게임 제작에 필요한 오픈소스를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진보된 실시간 3D 창작 플랫폼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언리얼 엔진의 최대 강점은 게임 엔진 사업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언리얼 엔진은 블록버스터 게임을 제작하는 데 가장 선호되는 게임 엔진 개발 솔루션 플랫폼으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 플랫폼 게임들은 언리얼이 제공하는 게임 엔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리얼 엔진은 게임뿐만 아니라 초고해상도 실시간 3D 엔진 구현 기술을 활용하는 유저들을 위해 완벽한 개발 툴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동차 및 운송, 방송과 라이브 이벤트, 영화 및 TV, 훈련과 시뮬레이션 등 분야를 한정짓기 어려울 정도죠. 물론 이 두 회사는 서로 추구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방향성과 가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활용되고 있는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죠. 확실한 것은 한동안 3D 엔진 시장에서 이 둘을 넘어설 기업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두 기업이 만들어가는 생태계가 앞으로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와 메타버스와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성장시킬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데이터 센터와 리츠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보가 움직이는 만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메타버스만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4차 산업기술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이야기도 하죠.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원자재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당연히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하는지가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내 산업 중 지난 10년간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업종이 바로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산업이 바로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다른 기업과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사용자만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주로 보안이 중요한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클라우드 서버 제공업체가 불특정 다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버를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은 무엇이길래 여러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기업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IT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IT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기업에게 IT 운영을 맡기고 기업은 자신들이 필요한 IT 자원만을 골라 사용합니다. 이로써 공급자는 이윤을 얻고 소비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죠. 두 번째 이유는 서버 관리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비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땅은 둘째치더라도 관리하는 인력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비용만 지불하면 그만입니다. 세 번째는 보안 이슈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앞서 말한 서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인력 충원도 부담스럽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점은 대부분 중소기업은 보안에 큰 힘을 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애써 노력해서 만든 기술과 서비스를 보안이 미비에 날린다면 너무 안타깝겠죠. 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큰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그만큼 IT 산업에서 보안은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래서 애저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동안 보안 관련 업체들을 닥치는 대로 인수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산업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부상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유지 및 보수를 하는 데이터 센터 리츠 산업입니다. 리츠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의 투자에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부동산 공동 구매인 셈이죠. 타 업종 대비 비교적 높은 연간 배당 수익률로
주가까지 상승하면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한 투자 섹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리치의 대표 기업으로는 에퀴닉스와 디지털 리얼티가 있습니다. 먼저 에퀴닉스를 살펴보죠. 에퀴닉스는 데이터 센터 리치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으로 에퀴닉스가 고객으로 둔 기업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세일즈포스, 오라클 등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형 IT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에퀴닉스는 상호 연결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강한 사업자임과 동시에 에퀴닉스는 다양한 인프라와 자체 플랫폼 내 1600개가 넘는 비즈니스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에퀴닉스는 이를 에코시스템이라 지칭하는데 고객들이 시스템에 참여해 서로 맞는 파트너사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고 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데이터 센터와의 연결을 꾀하는 등 다양한 상호 연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기업이 디지털 리얼티입니다. 2004년에 설립된 데이터 센터 리치 기업 디지털 리얼티는 전 세계 24개국 276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약 2,000개 이상의 고객 기업을 둔 글로벌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에퀴닉스에 밀리지만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개수로는 글로벌 1위 사업자입니다. 주요 고객은 VR 하드웨어 플랫폼인 선두주자 페이스북, IBM, 오라클, 버라이즌, 우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인프라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전자공학의 폭발적인 발전을 견인한 핵심 재료입니다. 반도체는 메타버스에서도 중요한 핵심 재료로 사용됩니다. AI, VR 등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바타를 그리기 위한 그래픽 처리 부품에도 반도체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도체가 관여하지 않는 분야는 최신 기술 중에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반도체는 다양한 기술의 기반이 됩니다. 메타버스에서도 역시 반도체는 기본 인프라로 작용합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국력을 좌우하는 국가적 산업이 됐으며 미래 인류가 한 단계 나아간 기술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도체의 중요성은 메타버스에서도 돋보이는데요. 메타버스도 일종의 디지털 산업이며 메타버스의 기술적 베이스는 디지털 지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중요 부품이 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메타버스 세상을 그리는 붓과도 같기에 반도체와 메타버스는 서로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각적인 정보도 메타버스에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GPU 분야를 주도하는지 알아보고 그 기업의 미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반도체 분야에서 GPU를 제공하는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AMD가 단연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메타버스의 가상 디지털 세계에서 3D 그래픽 구현은 필수입니다. 게다가 게임을 포함한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별로 수억 명 유저들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버 프로세서도 제조하는 두 개의 메이저 기업들은 향후 메타버스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을 기업들이 분명합니다. 먼저 엔비디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세부적으로 데이터 센터, 게이밍, 프로페셔널, 자율주행 4개 핵심 사업부로 나눠졌는데 전부 GPU를 납품함으로써 얻는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성장 동력은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두 기술 분야 모두 메타버스와 깊게 연관된 사업인 만큼 향후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의 메인스트림에 편승한다면 엔비디아가 최고의 수혜 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 AMD가 있는데요. 아직 시장 점유율은 인텔과 엔비디아에 한참 못 미치지만 기술적으로는 CPU 부분에서 인텔이 최대 경쟁자이며 GPU 부분에서는 엔비디아를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AMD는 메타버스 산업에서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 렌더링 기술에 최적화된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현재 출시된 제품 중 가장 고난도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반도체의 중요성은 경제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기술은 당연히 미래 기술의 중심인
메타버스와의 연관성도 매우 깊죠. AR, VR 적용 플랫폼의 확장, 사용 유저의 증가, 적용 산업 어플리케이션 확장, 데이터 보안 및 처리에 사용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의 사용량 증가 등 많은 영역에서 메타버스는 반도체와 손잡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흐름과 상황을 종합했을 때 메타버스의 발전은 반도체 시장에 다시 한번 큰 성장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파트는 상상하는 모든 것, 메타버스의 콘텐츠 산업입니다.